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불 산업단지가 14년 만에 100% 분양 완료됐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강진 천원택시가 1조 3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진군 도안면에 자리 잡은 전남인재개발원. 해마다 1,700여 명의 교육생이 찾아 짧게는 3주,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근처는 상가가 많지 않아 교육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강진읍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택시비만 18,000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원이 너무 이렇게 깊숙이 읍내권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원에서 읍을 한번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은 택시비 부담도 크고 이게 참 이동이 쉽지가 않은데요. 강진군은 해결책으로 천원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천원택시를 타면 전남인재개발원에서 강진읍까지 1,000원만 내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1,000원입니다. 저희 교육생 입장에서는 좋죠. 저녁 때나 교육원에서 식당이 있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올해 신규자 기본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당 3주 동안 약 80만 원을 소비해 13억 원을 강진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억 3천만 원 이상이 천원택시가 운행하는 강진읍에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9억 3천 정도, 강진읍 상권에 9억 3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해서 강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인재개발원이 문을 열 때 강진읍과 멀리 떨어진 도안면에 위치하다 보니 강진읍 활성화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천원택시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나주와 곡성 등 인근 지자체들은 강진군 천원택시 사업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불 산단의 배후 주거단지 내 마지막 산업시설 용지. 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선박 파이프 제조 공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신규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업체는 파이프 제조는 물론 후공정까지 지역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까지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최대 납품처인 현대중공업이 가까이 있고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1997년 준공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초기 산업용지 수요가 늘면서 당초 배후 주거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도 지난 2009년 산업용지로 변경해 분양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위축으로 신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변경된 산업시설 용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태. 최근 마지막 산업용지들이 팔리면서 14년 만에 100% 분양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지역 경제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장흥과 강진 산단에도 15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투자 유치에 훈풍이 불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태원 유진운수가 보유한 목포 시내 버스 노선권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210억 원. 목포시와 의회, 업체가 의뢰한 세계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평균 매각 금액입니다. 이 같은 감정평가 금액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습니다.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원 유진운수 측은 노선권 매각 금액은 임직원 퇴직금 143억 원과 부채 70억 원을 갚기에도 빠듯하다며
평균 감정 금액 이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공론화위원회와 태원 여객 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 가운데 목포시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안정적인 노선권 확보가 시내버스 파행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고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시의회와 협의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애로운 결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간선과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고 정류장 재배치, 탄력 배차, 신규 버스 번호 비호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 체계도 사업 권역을 4개로 구분해 시계외 지역은 공영체제로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 버스만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내년 7월부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범시민 대책위는 목포시의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의 수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양시와 주식회사 LF리조트는 최근 구봉산 관광단지 연계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구봉산 관광단지 주변에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LF 측은 이미 구봉산 자락 232만 제곱미터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해 27홀 골프장과 230실의 호텔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사유지 기준 85.3%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협의 과정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500억 이렇게 투자하는 MOU까지 체결이 돼서 문체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연내에 아마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가 추진하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세계 최장 출렁다리, 포스코의 체험형 조형물을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각각의 관광시설마다 대형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골프장 위주의 개발이라는 선입견에 공익적 기능을 더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관광시설이 여러 개 콘텐츠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 위주다 이런 것이 좀 보여져서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시너지 효과가. 광양시는 내년 하반기에 모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한다는 일종의 확약서도 정부에 제출해 골프장만 건설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봉산 이런 개별 관광 계획들을 총괄하는 종합기본계획도 절실하지만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용역비가 삭감된 점은 걱정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첫 관광단지가 최근에 연계 투자 협약을 계기로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물메기와 갈치, 감섬동까지 먹음직한 생선이 좌판에 올랐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건 아닌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이걸 꺼린다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냐는 등 오염 안 됐냐는 등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 지난 8월 최초 방류 때보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은 있어도 식탁에 수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앞으로 더 오염수 배출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하지만 안전함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상인들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좋습니다. 시방 서울 같은 데서 자식들이 못 사 먹으라 그러고 보내지 마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 소매 식당 아니면은 먹는 데서는 배를 장사를 못 해요.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 분주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번 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금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량 늘린 약 16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 다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는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검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동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